느낌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도 김박사랍니다. 김박사 안에 김박사입니다. 그거 무슨 말인데? 김박사 안에 김박사. 오늘은 특별편으로 제가 맨날 김박사님을 찍어주는 카메라 담당이었는데 김박사님이 저를 찍어주겠다고 해서 제가 겨울에 태어난 우리 송아지 엄지를 로봇 포유기가 아닌 손으로 급여하는 방법을 그냥 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아지를 손으로 급여하실 때는 이런 믹싱볼과 섞을 수 있는 거품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을 트는데 온수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물을 한겨울이니까 틀어주겠습니다. 처음부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그동안에 뭘 하냐면 이쪽으로 와보시면 저울이 있어요. 저울을 켜주시고요. 자, 이제 0이 됐죠. 다시 이쪽으로 와보시면 아주 뜨거운 물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다가 물을 부어줄 거예요. 물은 한 5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연기가 폴폴 나죠. 자, 여기다가 저울을 재니까 886g이 나왔고요. 용기를 누르면 0g이 되죠. 여기에 정확히 저희는 한겨울이기도 하고 엄지가 잘 먹기 때문에 330g을 넣어줄 겁니다. 1리터에 150g을 기준으로 해서 2.2리터의 우유를 제조하겠습니다. 자, 330g의 분유를 넣어볼까요? 조금 2g 정도 오버해서 330g 만들었고요. 반드시 전원을 꺼주셔야 됩니다. 또 써먹어야 되니까요. 뜨거운 물에 330g을 넣었고 이 물을 2.2리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2.2리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뜨거운 물을 켜시고 살짝 가장자리에 있던 분유를 물로 섞어주시고 거품기로 섞어줍니다.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엄지에게 급여할 우유병 2.2리터짜리 우유병입니다. 눈금엔 2리터까지 돼 있지만 보통 다 넣으면 거진 2100에서 2200 사이를 용량을 얻을 수 있어요. 뜨거운 우유를 다 담고 나면 한 1리터 정도가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 붓는 물은 아주 뜨거우면 안 되겠죠. 결국 40도씨 정도의 우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섞어서 집어넣습니다. 우유 유래 대육류는 비싸기 때문에 가루 하나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부어주시고요. 이 우유병이 좋은 이유가 꼭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뚫을 수가 있어요. 크기를.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작게 칼로 이제 김 박사님 뚫어 주셨는데 이렇게 작게 뚫어서 우유가 나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엄지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보름 정도 된 송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뚫어주세요. 너무 많이 뚫면 우유가 너무 컬컬 나오고 송아지가 굉장히 당황을 하거나 그리고 너무 빨리 먹었기 때문에 배탈도 날 수 있고 그 주름이 잡혀서 4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1위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송아지에게 맞는 그런 구멍을 내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작은 구멍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섞어주고요. 지금 만져보면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딱 이 느낌이 40도씨 정도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 정도면 엄지가 아주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엄지에게 주러 가봅시다. 거기서 먹고 싶어? 알았어. 자, 모든 송아지가 다 젖꼭지를 잘 무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훈련이 송아지에게도 필요한데요. 엄지는 이제 굉장히 잘 빨긴 하지만 처음에 무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걸 물려줘야 합니다.
자, 물었습니다. 자, 엄지가 빠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제가 제 마이크로 엄지가 빠는 소리를 굉장히 잘 먹죠? 엄지는 올해 1월 19일에 태어난 송아지고요. 생시 체중은 불과 이제 23kg 정도 되는 작은 암송아지였습니다. 이제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태어난 송아지인데 생시 체중은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았지만 태어난 이후에 굉장히 대용류를 잘 먹고 있고요. 보름 정도 된 송아지지만 하루에 이런 우유병 한 병을 3번 정도 먹습니다. 우리가 보통 겨울에는 체온 유지를 위한 기초 대사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1리터당 대용류의 함량을 더 높여서 급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은 송아지의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 영양을 채워주는 차원에서 대용류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송아지 인공포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이 걱정을 하던데요. 많이 먹으면 출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긴 했는데요.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수록 그전에는 한우 젖병 800ml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700ml를 주기도 하고 600ml를 주기도 하고 설사를 하면 할수록 이제 더 줄여져 보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좋아지는 기미는 별로 없었고요. 오히려 더 악화되면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배는 항상 홀쭉했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원하는 만큼 많이 줘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전환하게 되었고요. 김 박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문헌을 살펴봤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송아지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먹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고플 때, 그리고 배고픔이 장기간 계속될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단은 체중이 줄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몸 안에 들어간 영양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면역 기능도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무슨 설사를 이야기할 때 바이러스성 설사, 세균성 설사, 뭐 원충성 설사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지만 이런 걸 하나하나 가려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처를 모두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원인의 설사가 왔든 일단 면역 방어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면역 기능의 방어 기작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양 상태입니다. 그러면 생시 체중이 아까 작다고 그랬는데 지금 체중의 몇 % 정도를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엄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생시 체중이 23kg인데 6리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20% 가까이 먹고 있는 것이죠. 생시 체중의 20%인 거죠? 그렇죠. 20%도 지금은 살짝 넘긴 상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보시면 지금 엄지는 충분히 먹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점심인데 1.9리터를 먹은 상태입니다. 배고플 때는 2.1리터를 다 먹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조금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 줄 필요는 없고요. 엄지가 먹고 싶은 만큼만, 송아지가 먹고 싶은 만큼만 그때그때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먹고 싶은 만큼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송아지가 먹고 싶은 만큼이죠. 우리가 우리 욕심에 사람이 먹이고 싶은 만큼 주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송아지가 얼마만큼 먹고 싶은지를 그냥 관찰하시고 그냥 송아지에게 모든 걸 맡기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엄지가 똥을 쌌어요. 엄지똥이 노랗고 아주 예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많이 먹는 엄지가 설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기 싫을 때를 아주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할 줄 아는 송아지입니다. 그 옆에 있는 송아지는 미키라고 하는데요. 이 송아지는 이미 이제 이유를 완료했지만 이제 엄지의 오빠로서 엄지의 옆에서 엄지가 이제 외롭지 않게 있는 이웃 오빠입니다. 벌써 이제 그 중송아지 사료를 먹네요. 이 중송아지 사료를 2바가지씩 먹고 있습니다.
역시 미키도 인공 포유를 한 송아지이기 때문에 우유를 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뭐 아까운데 버리지 마시고 미키도 한 모금 하게 해주죠. 오빠로서 엄지를 너무 잘 돌봐주니까 줘보기로 하겠습니다. 미키도 사실은 굉장히 작게 태어난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미키 마우스를 연상하면서 아주 작은 송아지다 해서 미키라고 지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다른 여느 송아지들과 다르지 않게 그런 크기로 훌륭하게 성장되어 있는 송아지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 미키가 좀 거품을 물면서 젖을 빠는데요. 사실은 이 거품을 물면서 젖을 빠는 행동 자체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젖을 먹으면서 이 타액이 함께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유를 빨게 되면서 이 타액도 함께 나오고 이제 소화를 더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아이고. 우유는 아닌데 계속해서 빨고 있습니다. 미키가 굉장히 아쉬움이 있나 봅니다. 자, 점심급여는 여기서 끝이 났고요. 이따가 저녁급여 시간에 또 친구들을 봐야겠죠. 세범농장도 로봇 포유를 하고는 있지만 송아지 수가 많지 않은 겨울이나 그리고 이제 굉장히 송아지 수가 많아서 로봇 포유기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이렇게 손으로 급여하는 송아지들이 있습니다. 설마 이제 로봇 포유기 같은 어떤 기계의 도움을 받는 분들에게도 송아지를 키울 때는 이런 기계의 도움 없이도 송아지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아지의 상태를 봐가면서 많은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손으로 직접 급여하는 인공포유법을 여러분께서도 나름대로 익히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어떤 특별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